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52주 신고점 돌파를 했는데 해외 증시 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해외 증시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고 경기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5개월 이상 연속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이후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5개월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그만큼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3개월, 6개월, 12개월 쪼개놓고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추가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더 많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조정이고 더 밀고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찜찜한 게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 추가적으로 올릴지 말지는 지표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는 거는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거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그 아파트 임대 비용을 따져놓고 보면 임대 비용은 계속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후에 이제 이것도 CPI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임대 비용이 떨어지면서 이거는 또 상쇄시켜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경기 연착륙, 금리 인상은 중단,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을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비관론자들 중에서 일부가 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아서는 게 더 나쁘다.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신호야. 이런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티그룹이 대표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봤던 곳인데 연말을 당초에 4,000으로 봤다가 4,600. 근데 지금이 거의 4,600이라 지금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5,000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고, 특히 이제 마이클 윌슨,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조차도 제압을 시켜버린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숨겨진 재료인데,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S&P 글로벌이 예전에 이제 마키사라는 곳이 지금 S&P 글로벌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제조업 PMI는 여전히 50 아래예요. 50 아래긴 한데 확 올라갔잖아요. 세부적인 수치를 보면 수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수출 관련된 데이터 중에 이제 돌아서는 게 나오고 있고, 고용 수준이 2022년 2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이건 이제 전체 고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제조업 관련된 업체들의 구매 관리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고용 수준이 올라갔냐라고 물어보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 때문에 주문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인력을 좀 확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바닥을 쳤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이 부분도 그럼 한국 주식 매수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또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수급을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34%까지 올라가고 지난주한테 4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5.7%. 저는 여전히 이거는 15% 아래까지 향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25%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 빅3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3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집중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이제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종목 장세를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동반 매수했는데 하나 좀 찜찜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많이 들어왔는데 선물 매수는 들어오면 적당히 들어오면 좋은 거지만 너무 들어오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더 할 수 있을까? 더 매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대형주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몇몇 대형주들이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점,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오늘 경계해야 되는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네이버 매수 열심히 하고 있고 카카오 매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는 특징 수급 말씀드리면서 계속 네이버 카카오 매수하네요. 네이버 카카오 매수하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간 이제 좀 그러면서 잘 보면 좀 못난이로 분류되는 종목군들 매수가 좀 눈에 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거의 2,9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매도가 강했고,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역시 매수가 강했고,
매수했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이 있었고 또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여기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이제 실적 이슈 이후에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LNF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좀 있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반도체보다 장중에 좀 견조했는데 이게 좀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오늘 엔터주가 좀 매도에 들어갔어요. 오늘 엔터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엔터주가 좀 매도 쪽에 포진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더 아프리카 TV,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좀 겹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는 YG와 JYP 팔고 SM은 사고 그러니까 엔터주 내에서도 좀 갈렸고 레인보우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에서 다 매수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 일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는데 약간 이제 기관의 매매 종목에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이제 IT 반도체 쪽 종목들을 되게 많이 담았었는데 어제부터는 좀 반도체 쪽 매수 종목이 그렇다고 되게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 매수 쪽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이제 한 사이클 끝난 거냐 요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슈를 보면 미국에서는 에너지주가 오늘 되게 강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도 최근 들어서 나쁘진 않았고, 근데 빅테크가 오늘은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고 에너지, 금융 뭐 이런 쪽에서 시장을 견조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 동안에 보면 이 주도권이 에너지, 금융주로 가는 것 자체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빅테크주들이 같이 또 올라가 주는 게 이제 조금 더 환경이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좀 고르게 같이 가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8월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경기 연착륙으로 가는 분위기가 제일 낫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버블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밸류 대비 고평가네 만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요거는 좀 아니고 연착륙으로 가고, 다음에 이제 메인이 지난번 같은 경우는 AI가 주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 뭐 유가가 올라간다? 이거 갖고 해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끌어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연착륙 플러스 뭐 AI, 뭐 하여튼 이런 구도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소외주들이 많이 못난이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다음에 통신 장비주, 코스닥에 이런 류의 기업들, 다음에 제약주들도 좀 제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순환으로 돌아가는 갈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주도권으로 급부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순환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순환매가 이전보다는 좀 자주 오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제 보면 선물 매수는 꽉 차 있는데 ADR은 아직도 80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종목 장세는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수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조금 이제 종목군들 돌아가는 구도는 선입견 갖지 말고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터넷주 제약, 증권,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게 이제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어제 제가 선을 거드렸잖아요. 고점과 저점 연결하고 중간 되는 자리 에코프로 기준으로 125만 원 전후다. 근데 이제 저 전후를 좀 돌파를 해버리면 이거 기술적 반등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릴 거고 저거를 시원하게 저 전후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밀려버리면 기술적 반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더 힘있게 밀고 나가면 또 여기에 이제 수급 쏠림이 될 수 있어서 그럼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결국에 이제 그 자리에서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술적 반등으로 바라보면서 향후에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거래 대금 저는 거래 대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거래 대금의 어떤 축소, 다른 종목의 종목 장세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밀리는 과정도 좀 보면 12시 때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뭐 그 자사주 파는 임원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뭐 몇 번 나왔던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제 시간대상으로는 저 뉴스 나오고 밀리긴 했거든요. 저 뉴스 전후에서. 근데 그 시간대 전후에서 밀고 올라간 게 뭐냐. 그보다 조금 타이밍이 빠르긴 하지만 반도체주들이 그때부터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두 개가 계속 엇갈리는구나. 지난주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랑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면서 엇갈린다. 데칼코마니 같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이게 둘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장이 끝난 거예요. 이번 반등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주거니 받거니가 된다라는 거는 아직은 완전히 장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럼 뭐 2차 전지 반도체만 매매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장이 끝나지 않아야 종목의 순환이 계속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수급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눌리는 종목군들, 수급 바뀐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 나올 때마다 제가 또 내용은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예, 구독하기, 특히 이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꾹꾹 좀 눌러서 1000개 또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